안녕하세요, 멘탈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작품은 DC 확장 유니버스의 마지막 영화이자 원작 플래시포인트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제작된 첫 단독 실사 영화 플래시 리뷰입니다. We're in uncharted territory. Batman, what do we do? We try not to die. 영화 플래시는 에즈라 밀러 배우에 대한 이슈가 있음에도 같은 배우를 고집하여 스크린에 내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는 영화였습니다. 그렇다고 그를 옹호하는 입장은 절대 아니지만 에즈라 밀러 배우만이 이 영화를 완벽하게 이끌 수 있었다는 게 느껴지는 작품인 점을 확실하게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이 영화가 멀티버스라는 소재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캐릭터에 대한 개인적 해석과 마무리를 어떻게 짓는가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리뷰 제대로 시작해보죠. 그리고 스포일러가 포함된 영상이니 영화를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코믹스에서는 DC가 마블보다 먼저 멀티버스를 시도했지만 MCU에서 이미 훨씬 앞서간 풀이를 보여주고 있었기에 아주 제대로 늦둥이가 되어버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영화 플래시는 화려한 액션과 직설적인 유머로 영리하게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아마 뉴스파, 엔드게임, 노웨이 홈, 그리고 지난 시상식 때 상을 휩쓸어갔던 에어리 영화계의 기반을 다져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식상할 수도 있겠다 싶은 요소들을 버디무비 형식으로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영화는 베리 앨런, 즉 시간여행을 하는 베리 앨런과 다른 시간선에서 만나게 되는 18살의 베리 앨런을 통해 자기 자신과의 버디무비를 찍은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의 개성을 뚜렷하게 나누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과장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이 영화가 얼마나 영리하게 각본을 구상했는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주인공 베리는 아주 작은 캔 하나로 인해 부모를 모두 잃은 비운의 인물이지만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살아보려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미성숙하면서도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사건의 발달인 시간여행도 납득이 가능한 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의 베리를 만나 본인은 능력을 잃고 과거의 베리에게 스피드포스를 얻게 해줌으로써 지식만 알고 있는 무능력자와 너무나도 미성숙한 능력자간이 엿보이는 이 버디무의 케미를 통해 이 둘의 관계가 앞서 충고와 인생의 조언을 해주었던 배트맨과 플래시의 관계에 대한 연장선으로 이어지며 성장물의 측면을 효과적으로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 베리는 DC EU 서사에서 사고만 안 치면 다행이라는 약골 히어로의 이미지를 풍겨왔기 때문에 늘 저스티스 리그의 잔미를 도맡아 하는 연장선으로 그려지고 있었지만 네임드 히어로들과 함께 일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했으나 이것이 너무 반복되다 보니 그에 대한 불만을 미성숙한 입담과 행동으로 풀이하여 어떻게든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었죠. 하지만 깨달음을 어느 정도 얻은 상태에서 과거의 자신과 조우하는 것은 너무나 효과적인 거울치료였으며 실수는 실수대로 인정하되 이것을 바로잡을 줄 아는 것만이 진정한 성장이라는 클래식한 메시지로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영화는 어느새 식상해져버린 멀티버스를 과거의 자신과 버디무를 연출하는 방식으로 풀이했으며 이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거는 바로잡을 수 없는 것이며 그것에 집착하게 되는 순간 현실에서 놓치는 기회들이 많다는 교훈으로 클래식하게 끝맺음을 지어줬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들이 성장물로서 너무나 쉽게 공감된다는 것입니다. 멀티버스는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작중에서 마이클 키튼 배우의 브루스 웨인이 파스타로 호탕하게 설명해서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도 없어서 성장물로서의 진가를 확실하게 발휘하고 있었죠. 이 점은 영화 그것 시리즈를 제작했던 안드레스 무시에티 감독의 깊이 있는 성장물 서사에 확실한 흥행보장을 증명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데 큰 기여를 해주었습니다. DC는 무조건 이 감독님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새로운 시간선에 등장하는 1989년 마이클 키튼 배우 주연의 배트맨과 사샤 카예 배우의 슈퍼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마이클 키튼 배우의 배트맨은 불살주의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아주 섬세하게 호탕한 매력을 지닌 인물입니다. 때문에 영화 플래시에서 첫 등장을 할 때 페인이 된 모습으로 아크로바틱한 액션을 선보이지만 베리 일행이 적이 아니라는 걸 눈치채자 바로 파스타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캐릭터성을 확실하게 부각시킵니다. 우선 벤 애플렉 배우의 배트맨과 비교를 해보자면 이번 작품에서의 사과뱃은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현재를 살아가라는 조언을 해준 것으로 보아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고통을 감내하고 일어선 듯한 모습이었고, 키튼벳 또한 과거에 얽매였던 상태로 배트맨 활동을 했지만 마찬가지로 현재에 집중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어서 은퇴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과뱃과 키튼벳은 같은 노선에 탔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은 따로 있었는데요.
키튼벳은 베리에게 왜 남의 시간선을 구하려고 애쓰냐는 질문을 하는데, 이때 베리는 엄마가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함으로써 키튼벳은 베리가 과거를 바꿔서 부모님을 구하는 데 성공했다며 자랑스러워했기에 자신과 같은 처지의 히어로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를 헌신적이다 싶을 정도로 도와주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즉 사과벳과 키튼벳은 같은 깨달음을 얻은 처지이지만, 사과벳은 베리의 시간여행을 말리면서 충고를 해주었고, 키튼벳은 감성적으로 접근해 오히려 플래시를 응원한다는 점이었죠. 하지만 키튼벳은 오히려 그런 헌신적인 모습 때문에 최종 전투에서 한 명이라도 더 쓰러뜨려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희생정신을 발휘했고, 키튼벳의 어두움이 남아있는 내면과 대조되어 쓸쓸하면서도 마침내 삶으로부터 해방되는 모습으로 느껴져서 복합적인 감정이 들게 만드는 입체적인 캐릭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샤 카이의 배우의 슈퍼걸 카라 조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상당히 보이시한 디자인으로 화끈한 육탄전을 보여주지만 지구에 처음 도착했을 때 농가가 아닌 군사시설에 떨어져 오랜 시간 동안 인간들에 의해 감금되어 왔기에 기력이 상당히 낮고 빠르게 지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카라 조엘은 자기는 인간이 아닌 크립토닌이라고 정정하며 떠났으나 조드 장군에 의해 학살되는 무고한 사람들을 보고 충격을 받아 자신을 구해줬던 베리에게 그 이유를 묻자 도움이 필요해 보여서라는 대답을 듣게 됨으로써 착한 인간들도 많다는 믿음과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해 카라 조엘은 슈퍼맨과 같이 기본적으로 내면에 선량함이 겸비되어 있는 인물임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선량한 마음 때문에 조드 장군이 슈퍼맨을 죽였다고 했을 때 잠시 폭주를 하긴 했으나 끝내 조드를 제압한 후 일격을 가하지 않고 비살상으로 테라포밍을 저지하려는 선택을 함으로써 기습 공격에 당하고 맙니다. 때문에 성숙해질 기회조차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비운의 인물로 마무리되었죠. 결론적으로 다른 시간선의 배트맨과 슈퍼걸은 감성적으로 사건에 접근한 것이 원인이 되어 죽음과 멸망이라는 결과에 치닫게 되고, 그 중심에는 이미 성장한 주인공 베리 앨런이 있었습니다. 18살의 철없는 베리만 있었다면 그들이 좀 더 냉철해졌을까 싶은 의문점이 들면서도 결국 필연적인 교착점에 대한 원인이 베리에게 있었다는 결과물로 완성되었고, 이 전개는 곧장 다크 플래시의 등장과 멀티버스의 붕괴로 이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개그로 환기시켜줬던 연출과는 달리 배드엔딩만이 기다리고 있었던 시간선이라는 점에서 각본의 디테일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추가로 사과벳과 키튼벳의 마지막 대답이 나중에 "오늘은 아니야" 같은 대사로 동일하게 마무리 지은 것으로 보아 DC EU에서의 배트맨은 이것으로 씁쓸하게 마무리하겠다는 현실로 느껴져서 아련하기도 하더군요. 그 외의 카메오들도 제가 본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역대급 명장면으로 손꼽는 후반부의 멀티버스 붕괴씬에서 코믹스 속 1대 플래시인 제이 게릭이 흑백 화면으로 등장했고, 7, 80년대에 인기를 끌었던 슈퍼맨 앤솔로지의 크리스토퍼 리브와 외전적인 슈퍼걸의 헬렌 슬레이터 배우들이 함께 등장합니다. 또한 팀버튼 감독의 슈퍼맨 시리즈에 캐스팅되었으나 무산되었던 니콜라스 케이지의 슈퍼맨 모습마저 등장하며 마지막이라고 아주 그냥 팬서비스를 작정하고 집어넣었더군요. 추가적으로 키튼벳의 배트카와 배트윙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오고 배트맨이 활약하는 장면에서만 8, 90년대식 오케스트라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마저 너무 좋았습니다. 게다가 미쳐보자는 대사를 오마주한 것과 더불어 잭 니콜슨 배우의 조커가 사망한 후 웃음소리가 들리는 보자기도 깨알같이 잠시 등장하더군요. 그리고 이건 좀 의외였는데, 플래시가 질주하다가 지나가는 시민의 핫도그를 뺏어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자세히 보면 그 시민이 안드레스 무시에티 감독님인 것을 찾아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딩에서는 조지 클루니 배우의 배트맨이 등장하면서 마무리를 짓는데, 이건 결론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액션, 유머 코드에 대해서도 만족스러운 점이 많아서 간단하게라도 언급하고 넘어가 보려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다른 히어로물에 비해서 액션이 엄청 훌륭한 편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미 이전부터 접했던 액션들을 더욱 화려해진 CG로 번복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오프닝 초반에 엑스맨 데오피의 퀵실버를 연상시키는 구출신은 허기를 충전해야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설정을 유머러스하게 풀이하고, 구도 자체도 너무 완벽해서 감탄사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도 모자라 전율이 흐르는 연출이었으며, 이러한 액션이 거의 모든 장면에 빼곡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 새롭고 신선한 액션은 아니어도 관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파악해낸 감독님의 센스가 돋보였습니다. 또한 그 시절에는 볼 수 없었던 키튼벳의 활강 액션과 슈퍼걸의 억지로 힘을 쥐어짜내는 감정선 폭발 액션들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그 밖에도 전혀 예상치 못하게 포텐을 터뜨렸던 것이 유머 코드였는데요.
18살 베리의 미성숙한 모습은 기본이고 저스티스 리그에서 지적받았던 우스꽝스럽게 뛰는 폼을 자조적으로 연출하는 개그마저 저항 없이 터져버렸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환기시켜주는 유머 코드들이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영화는 베리 앨런이라는 인물의 성장기로서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영화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다만 마지막 엔딩은 현재에 집중하라는 메시지와 맞지 않는 행동으로 인해 클로니 벳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는 에즈라 밀러 배우를 그 세계관에 존속시켜서 DC EU 캐릭터들을 비롯해 자연스럽게 배척하려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원래 엔딩에서는 키튼 벳과 슈퍼걸이 법정 앞에서 베리를 기다리는 장면이었다가 이벤트성으로 마무리를 한 것을 보면 이 슈퍼걸 배우를 DCU에서 활용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건 향후 계획이 밝혀져야 서서히 드러나겠지만 방향성이 어찌되었건 현재 이 작품은 정말 완벽했다는 말을 아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블이 저조한 성적을 띠고 있는 것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DC가 이 기회를 잡아서 좋은 작품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남기며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가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바이바이.